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겉으로는 다정해도 속으로는 진짜 무서운 사람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겉으로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쉽게 판단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살면서 종종 있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야. 이제 미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요. 만약 누군가를 만났는데 참 친절하고 다정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추측하고 저 사람은 굉장히 친절하니까 뭔가 실수해도 뭐 대충 넘어가거나 막 용서해 주겠지, 괜찮다고 하겠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전혀 의외의 반전. 이 사람이 그냥 좋은 사람, 느슨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무서운 구석이 있었네,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긴장하고 저 친구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호감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다정하고 여유있지만 단호한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매력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단정하죠. 오늘은 그렇게 겉으로는 다정해도 그 사람 관계에 있어서 칼같이 단정하고 무서운 사람들, 그래서 호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별하는 센스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지혜롭게 구별할 줄 안다는 거죠. 사실 이건 이제 재능에 가까워요. 누구는 그런 센스가 부족하고 누구는 저절로 그런 촉이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뭔가 이제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때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가장 잘 알 수가 있죠. 사회생활 하면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이제 살아야 우리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혼자 살 수는 없는 존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누구를 돕거나, 비슷한 얘기지만 내가 도와줬으니 너 이만큼 나한테 해줘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전제하에 뭔가 베풀게 되면 반드시 역효과를 내요. 예를 들어서 경력사원 회사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이거저거 가르쳐주고 친절하게 내가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손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 경력사원한테 이런 거를 맡아서 도와줘 라고 하니까 지금 자기 업무가 너무 벅차서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그 경력사원이 잘 적응하도록 도와준 나는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거절당했을 때.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걸 못 해준다고 그래? 완전히 열받아서 다음부터는 본 척도 안 하고 이제 꽁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관계에 있어서 이제 칼 같은 사람들은 일단 베풀면서 대가를 바라지는 않는 게 이게 바로 포인트죠. 이 부분만 정확하게 돼 있으면 사람들 간의 필요 없는 갈등을 진짜 대폭 줄일 수 있어요. 사실 인간관계에 뭐 이렇게 막 질척거리는 오해, 이게 바로 내가 얼마 해줬는데 너는 보답을 안 한다 해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이제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상황을 구별하는 어떤 센스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참 잘하고 싶다. 가장 심플한 방법은 내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다정하지만 의외로 무서운 사람,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이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기준, 화를 쉽게 내지 않는다, 이걸 이제 원칙으로 가지고 있다고 쳐요. 사실 안 지켜질 때 많죠. 누구는 뭐 화를 막 쉽게 난 내겠어 막 이러고서 내겠어요. 그죠? 화를 쉽게 내지 않으려면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이제 딱 마음에 이제 새겨야 하는 요 문장만 있으면 돼요. 그게 근데 쉬운 일이 아니죠. 자꾸 떠올리고 반복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저한테 어떤 교육기업에서 이제 프로젝트 하나를 제안하면서 이제 사전 줌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제가 링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줌으로 이제 회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메일을 열었는데 링크가 안 와 있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이상하다, 내가 착각했나? 그래서 막 이제 다시 스케줄표를 주시니까 맞아요, 오늘이. 다시 전화했더니 그때 아주 한가한 목소리로 그 팀장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아니라 내일이에요.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오늘이에요. 그랬더니 확인하더니 자기가 착각했다고 미안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죠, 뭐 라는 거. 저 같은 성격은 쉽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비즈니스를, 어떻게 회사 일을 저렇게 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의 범위를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자꾸 넓히는 거, 이게 바로 자기 마음 수련이고 셀프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지, 이 범위는 얼만큼이세요? 누구는 요만큼, 누구는 뭐 이만큼, 누구는 이만큼 막 이러잖아요. 그죠? 말로는 그럴 수도 있죠.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뭐 흔쾌히 괜찮습니다, 바쁘니까요, 저도 자주 잊어버려요, 이랬다고 쳐요. 왜? 내 기준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다, 이건 원칙이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근데 두 번째 또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다시 떠올려야 되는 원칙 뭐예요? 자, 두 번째 원칙, 나는 타인의 잘못을 막 결정적인 손해가 아니라면 그냥 용서해준다. 이 원칙이 있다면 다시 용서가 가능하겠죠. 두 번째, 그래도 그 사람이 약속을 어긴 게 나한테 결정적인 손해를 끼친 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세 번째, 이번에 또 약속을 어겼어요. 그러면 세 번째 원칙 뭐라고 내가 정했을까요? 선 넘으면 정리한다, 이거예요. 그죠? 여기서 선은 약속 세 번째 어기는 거. 두 번까지는 봐줬는데 세 번째 어기는 건 그건 선 넘는 거니까 이제 정리. 이렇게 정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웃으면서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에너지 낭비하는 게 싫으니까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스타일에 가까우세요? 아니면 뭐 두고두고 용서해 주시는 편이세요? 자, 자기 기준 일단 명확하게 하는 거, 우리가 이제 한번 다시 내 기준은 뭘까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세 번째,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 중에서도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전혀 분위기나 이제 사람한테 휩쓸리지 않는 친구들. 이제 동창들끼리 만났어요. 이번에 무슨 그런 일 있잖아. 그 수혜주가 이거래. 막 이러면서 뭐 이거 아는 사람 다 발빠르게 움직인다. 그 주식 사야 돼. 뭐 그 회사 막 이러면서 난리. 이거 너희들한테만 주는 정보야. 막 이러면서 이랬다고 치자고요. 그럼 막 뭔데 막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일단 막 흥분하는 유형이 있어요. 흥분하다가 막 진짜로 사버려요. 잘 모르면서. 또 다른 유형이 뭐예요? 일단 관심이 가면 그렇구나, 좋은 정보 고마워, 그냥 일단 듣고 자기가 조용히 찾아보고 공부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이건 뭐 아닌 것 같아, 그럼 안 사고, 이거 정말 좋은 가능성이 있어, 좋은 것 같아, 사고. 이게 휘둘리지 않는 이유인 거죠. 자기가 공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누가 좋다는 거에 혹해서 휘둘리지 않지만 반대로 나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서 내고 여기저기 신고하고 매스컴에 제보했다고 쳐요. 그야말로 회사가 이제 비상에 걸린 거예요. 이때 사람들의 유형은 어떻게 나뉠까? 임시 비상회의가 막 소집됐어요. 간부들 다 모였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누가 그랬어? 진짜 괴롭힌 거 맞아?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 부서 운영했어야 된다고 내가 했어? 안 했어? 내가 작년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래 가면서 이런 상황이 되도록 인사팀은 뭐 한 겁니까?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가 오가기가 쉽죠. 근데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요, 일단 특징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말해요. 이미 벌어진 일을 탓하는 건 나중에 해도 사실 늦지 않잖아요. 그래서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안 좋은 상황을 대하는 전형적인 방법, 일단 솔루션부터 찾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회사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게 급선무니까, 자, 일단 매스컴에 반박기사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책 마련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솔루션에 이제 가장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의 분위기가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해결이 이렇게 하면 해결이 나겠구나. 그럼 이제 격앙되었던 마음들이 이제 좀 안심하면서 가라앉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다. 지금까지 못했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한 담당자 지정하고 매뉴얼 만들자. 향후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았다고 치자. 솔루션과 함께 이런 발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유능한 직장인입니다. 뭐 직장인만 그러겠어요. 가정일에도 마찬가지죠. 가정일에서도 그럼 뭐 예기치 않았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솔루션을 찾고 결국에 이제 그렇게 해결해야 하는 어떤 뭐 부모 아니면 뭐 형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 더 차분해져요. 마음의 평정을 자기가 지킬 줄 아는 거죠. 결국 그게 자기를 넘어뜨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대학 선배가 있어요. 그 영세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정말 베스트 프렌드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위기가 온 거예요. 망하게 생긴 거죠. 막 배신 당했죠. 20년 일군 작은 회사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죠. 보통 그럼 사람들 어떻게 돼요? 막 절망하고 술 먹고 막 뻗어버리고 그 배신한 친구 막 찾아다닌다고 막 엉망진창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 선배가 한 일은 뭔가 하면 그날부터 술을 딱 끊었어요. 워낙 술을 좋아하고 사람 좋아해서 매일 사람 바꿔가면서 술 마셨거든요. 그 사람 낙이.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선배는 술 끊고 회사 정리해서 직원들 월급 먼저 챙겨주고 매일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백수가 된 상황에서. 하루 6, 7시간씩 그냥 걸었대요. 그러니까 술살이, 워낙 술을 좋아하니까 이제 술살이 막 이렇게 찌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는데 술살이 싹 빠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무일푼이 됐으니까 회사로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을 버티고 또 이제 자기 일을 구멍가게 수준이면 다시 시작한 거예요. 제 지인 중 위기에 가장 무섭게 담담한 사람이라서 지금까지도 그 선배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그 선배를 보고 저분이 표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구도 이제 흉내 내기 쉽지 않은 수준이지만 거의 매뉴얼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겉으로는 다정해도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지인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우리는 위기에 어떻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꿀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쌤의 직장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